배우자가 먼저 떠난 후 혼자 남게 되면 정부 보조금은 어떻게 될까요? 실제 규정을 살펴보니 경우에 따라서는 한 달 400불 이상 차이가 나기도 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OAS와 CPP를 살펴봤고, 오늘은 GIS 보조금 이야기를 실제 사례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캐나다 밴쿠버 한인 시니어 이야기입니다. 지난 파트 1에서 CPP 국민연금 구조를 정리하면서 생각보다 달라지는 부분이 많아 조금 놀라셨거나 실망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생각보다 많이 줄어드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GIS 보조금 구조까지 함께 보게 되면서 혼자가 된 이후에도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보완해주는 제도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부부가 함께 생활하실 때에는 부부 합산 소득 기준으로 GIS가 산정됩니다. 그래서 연금 이외에 다른 세금을 내야 하는 추가 소득이 있으셨던 분들은 GIS를 적게 받으셨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자격이 안 되어서 받지 못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하지만 배우자와 사별하게 되면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GIS 보조금은 사별 또는 독신 이 기준으로 다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왜 중요할까요? 혼자가 되면 생활 구조와 소득 구조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즉, 부부 합산 소득이 아니라 혼자 남으신 분의 소득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일부 시니어 분들은 이전보다 GIS 보조금이 늘어나거나 또는 새롭게 GIS 보조금 자격이 되시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GIS 최대 지급 한도 비교입니다. 부부일 때 1인당 월 668불, 사별 또는 독신 혼자일 때 월 1109불, 차이가 한 달에 441불 정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혼자가 되면 국가가 지원하는 GIS 금액 기준 자체가 달라집니다. 물론 모든 분들의 GIS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철저히 개인의 소득 상황에 따라 실제 지급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연간 소득이 거의 없는 상태라면 2026년 기준 OAS와 GIS를 합쳐 혼자서 한 달에 약 1,832불 정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늘어나게 되면 OAS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GIS 보조금은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 장모님은 92세로 혼자 생활하고 계십니다. 장인어른과 사별하신 이후 GIS 역시 독신 기준으로 매년 다시 계산되고 있습니다. 장모님의 경우 캐나다에서 일을 하신 적이 없으셔서 CPP 국민연금은 없으시고 OAS 연금과 GIS 보조금 그리고 GST 환급 등을 모두 합치면 한 달 약 1,800불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BC주의 시니어 렌트 보조 제도인 세이퍼 지원금 약 550불이 더해져서 현재는 한 달 약
2,300~400불 정도 수준으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장모님의 경우처럼 연금 이외에 다른 소득이 거의 없는 분들에게는 이 GIS 보조금이 실제 생활을 유지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료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 캐나다가 완벽한 나라는 아닐지라도 혼자 남겨진 시니어분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안전망은 만들어두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모든 분들의 상황이 같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GIS 보조금의 핵심은 현재의 소득 구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소득이어야 GIS를 받을 수 있을까요? 2026년 기준 독신 시니어의 경우 연간 소득이 약 22,512불, OAS 소득은 제외됩니다. 월 기준으로 약 1,876불 정도가 되는데 이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GIS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부에서 혼자 남게 되셨더라도 본인 명의의 임대 수입이나 세금을 내야 하는 추가 소득이 있다면 GIS 수령 자격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왜 OAS 노령연금은 소득에서 제외시킬까요? 매년 CRA에 보고하는 개인소득 세금 신고서에는 이 OAS가 소득으로 계산되지만 GIS 보조금을 계산할 때에는 서비스 캐나다에서 OAS를 소득으로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CPP 연금은 소득으로 간주되어 GIS 금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외 75세 이후가 되면 GIS 금액이 올라간다라는 말씀들이 있어서 자료를 찾아보니 결론이 명확합니다. 75세 이상이라고 해서 GIS를 더 주는 규정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 혼동하셨던 이유가 아마 2022년 7월부터 시행된 75세 이상 OAS 10% 인상, 그것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즉 75세 이후 OAS가 10% 늘어나더라도 GIS 계산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GIS 보조금에 영향을 끼치는 소득 예시입니다. CPP 연금소득, 임대소득, 투자 관련 소득, RRSP 또는 RRIF 인출금. 그렇다고 해서 모든 자산이 GIS 계산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 알아두시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바로 TFSA 비과세 저축 계좌입니다. 이 계좌 안에서 발생한 수익이나 인출금이 GIS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퇴 이후 자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도 생각보다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자료를 하나씩 찾아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GIS 소득 보조금은 단순히 나이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소득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배우자 사별 이후에도 어떤 분은 늘어날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현재 내 소득이 얼마인지, 그리고 은퇴 이후 자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삶이라는 건 미리 계획한 대로 흘러가는 부분도 있지만 살아가며 뒤늦게 알게 되는 것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배우자 사별 이후의 연금 제도도 막상 자료를 찾아보기 전까지는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도 이렇게 하나씩 알아가고 또 하나씩 준비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는지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늘 평안하십시오.